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대선이 임박하긴 임박한 모양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흔히 인물과 정책과 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보면 지금 뭐 정책이라는 거는 앞으로 뭐 차차 나올 것이고, 인물이라고 하면 뭐 여권에서 이재명, 야권에서 윤석열, 최재형, 뭐 아마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잠재력을 평가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구도는 뭐 이념적 구도가 있을 수 있고요. 지역적 구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대별 구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대별 구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30의 귀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론 쟁탈전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적 구도. 그러면 이제 결국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영남 기반의 국민의힘과 호남 기반의 민주당의 싸움이 될 텐데, 그러면 중원은 누가 장악하느냐? 바로 충청권. 그러니까 충청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늘 중원을 장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충청북도 아시죠? 충청남도와 북도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이긴 후보가 예외 없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마침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충청권과 연고가 있습니다. 본인은 충청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충남, 공주, 논산 뭐 이쪽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 대망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특히 충청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청권 공약법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하루는 바로 그 충청 쟁탈전의 현장을 보는 그런 장면이었다. 물론 현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 건 아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가서 대리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송영길 대표가 먼저 갔습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먼저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권당이니까 예산을 가지고 충청권의 예산 폭탄 뭐 이런 약속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전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라는 걸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청의 마음을 잡아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곳도 이곳이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기상청 등 4개 기관의 대전 이전, 이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약속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메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가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또 갑자기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잠꼬대 같은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부탁한다. 이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윤 전 총장이 최근에 한 적이 있죠. 이거는 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정부의 입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뭐 역대에도 그랬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사법부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뭐 대법원장 공관에서 뭐 민원인이 가서 만찬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그 사법 붕괴의 현장, 이런 것들을 보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야 뭐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겠죠. 여튼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충청권의 표심을 좀 흔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윤 전 총장은 어제는 개념이 안보, 탈원전, 청년 뭐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대전현 중원, 카이스트, 대전 시내 뭐 이런 데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국립대전현 중원 현충탑, 그 다음에 천안함 40용사 묘역, 한주호 준이 묘수, 그 다음에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여기 가서 이제
뭐 직함을 특별히 쓰지 않고 윤석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새긴 조화를 헌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명록에는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썼고요. 카이스트에 가서는 원자력공학 전공생들하고 만나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여전히 공격을 했고 지역 언론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정책협의회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충청 대망론과 관련한 질문을 지역 언론들이니까 당연히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청 대망론을 충청인들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 굳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 지역민 정서로 생각한다. 저희 집안이 500년 전부터 뿌리가 충남에 있기 때문에 많은 충청인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크게 봤을 땐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면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잠시 시계바늘을 한 19년 전으로 돌려서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맞설 때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한나라당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야 이게 수도 이전이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수도 이전이 되면 서울이 공동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뭐 그냥 기자보다는 정권적 차원의 흐름,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건 아니지만 상당한 도움이 된 거는 사실이죠. 나중에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재미 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서울시민 또 많은 충청인 이런 사람들이 수도 이전을 할 수 있지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자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본다면 지금 국회는 안 가 있고 행정부처 일부가 가 있죠. 이거는 어정쩡입니다. 어정쩡한 상태. 물론 중간에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위반된다 뭐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자 이미 절반 정도가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불합리 지금요 세종시에 있는 많은 행정부처의 고위 관리들은 서울에 와 있느냐고 뭐 제대로 세종시에 내려갈 수조차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죠.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그 부처들을 다시 서울로 옮겨오기는 힘드니까 국회가 내려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도 찬성입니다. 국회가 내려가는데 지금 뭐 국회 세종시 분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국회를 전체를 그쪽으로 옮기고 서울 분원을 차라리 만들어라. 어느 한쪽이 메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라리 세종시로 가라.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국의회와 행정부처는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행정부처. 근데 행정부처가 절반 정도만 지금 세종시에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법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부처의 위원회. 그걸 중심으로 우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국회 이거 절반 정도로 줄이고요. 세종시에 국회 본원을 만들고 본회의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임위원장실을 한 절반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세종시에 이전되어 있는 부처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런저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원칙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약속과 그 다음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약속 간에 어떤 것이 더 충청인의 민심을 흔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청권을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장악할 수 있느냐, 어느 후보가
다수를 획득할 수 있느냐?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뭐 국가 균형 발전이나 뭐 이런 거는 또 별개로 따지고요. 어차피 대선 뭐 지금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정도 남은 거죠. 오늘 7월 7일이면 7월 9일이면 딱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염두에 둔다면 어차피 지금은 자 이제 표로 계산을 할 경우에 충청권을 누가 다수 득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선거 이 승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뿐만 아니고 또 민주당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또 충청도에 내려가서 어떤 공약을 쏟아낼지 모릅니다. 그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과 윤석열 전 총장 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에 어차피 이제 지역구도상 충청권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를 보고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회의 세종시 이전 이 문제에 관해서 물론 민주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민주당의 방침이고요. 그 민주당의 방침은 세종시 분원입니다. 그렇죠.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겠다 이렇게 유보를 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분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얘기했죠. 의회와 행정부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렇다면 국회 세종시의 전면 이전 이런 문제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울을 분원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다수가 세종시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많은 부처들이 지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 세종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앞으로 통일 대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통일 대비해서는 또다시 뭐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 그때 또 진지하게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세종시로 엎질러진 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우리가 뭐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할 때 반대하던 그 문제와는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절반 정도가 세종시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효율화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2021년에 정치인들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어제 충청권 그 순회 또는 공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그런 윤석열 전 총장이 판정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지역구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청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충청권의 표심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우선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의 부친과 뭐 본인 500년이라고 했대요. 보니까 이 500년의 충청권 뿌리 이것 때문에 아마 충청대망론이라는 데에서 그 총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죠. 근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국회의 세종시 이전론 이거는 대단히 잘 설계된 공약이다. 그리고 선점했다. 이 이슈를 선점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 민주당은 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충청권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영호남은 뭐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서로 그리고 충청권을 향해서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공약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일단 유리한 고지에 있고 그 다음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런 대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득표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8개월 동안의 관전 포인트 중에 지역 쟁탈전 이런 점에서 본다면 충청도의 중요성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거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